네, 여러 신호를 포착을 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미국의 거시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어제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었고 주 후반 고용 보고서와 함께 ISM 서비스 PMI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주목해야 될 부분과 초점은 어떤 부분으로 시선을 맞춰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어제 졸투 보고서 발표됐죠. 네, 구인 건수가 상당히 큰 나쁘지 폭으로 않았습니다. 좋았죠. 네. 좋았고 반면에 해고는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퇴사율이 오히려 좀 늘었어요. 우리가 보통 퇴사율이 늘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앤콘이 있는데 어제 같은 상황은 퇴사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자발적 퇴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괜찮고 나 그만둬도 일자리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라는 구할 수 있어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여전히 좀 아주 스테이블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물론 이따 언급되겠지만 좀 큰 그림을 보면 조금씩 냉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미국 경제는 아주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탄탄하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먼저 봐주시면 그제죠.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그 ISM이든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라고 하는 건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하드 데이터가 아니라 소프트 데이터라는 얘기는 응답 대상자들한테 전화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펀더멘탈한 아주 제대로 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추세 내지는 어떻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센티멘트 정도의 방향 정도 가늠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라든가 팩트에 근거해서 의사결정하려고 하는 하우스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사실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발표된 거가 제조업 지표 PMI의 세부 지표를 보니까 전체 매니팩처링 제조업 PMI도 증가를 했지만 그 경제 상황을 아주 미리 잘 보여준다고 하는 뉴오더스 신규 주문이 상당히 증가를 했고 고용도 증가했고 반면에 프라이스 가격은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드렸지만 미국 경제의 골디락스 상황을 이 PMI에서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여전히 미국 경제는 아주 탄탄하게 잘 가고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서비스업 PMI가 발표됐잖아요. 물론 서비스업 상당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지금 지난 2년 동안 제조업은 조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소비 부문의 성장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끌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부 지표들로 인해서 미증시 흐름들 좀 짚어봤고요. 사실 2022년도 이후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견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굉장히 강하고 견조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어떤 배경이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또 일각에서는 산타와 루돌프를 자처한 트럼프와 머스크 랠리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포인트 잡아보면 될까요? 방금 앵커님 표현해 주셨던 산타 랠리, 루돌프 랠리를 저희는 크게 그렇게 비중을 두진 않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국이 왜 그렇게 잘 가고 있느냐. 2022년도 3월 달에 인플레이션 파이트를 시작을 하면서 그 해는 굉장히 힘들었던 해였죠. 대부분의 지표들이 마이너스 15에서 적은 건 크게는 나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29% 빠졌으니까 에도 불구하고 23년도 들어서면서 아까 언급해 주셨던 대로 시장 참여자들의 대부분들은 그 고금리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고 부진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시장은 실제로 그거하고 전혀 반대로 계속 흘러왔었죠. 참고로 저희는 그때부터 미국 경기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차트를 한 3개 갖고 왔거든요. 슬라이드를. 제목 위주로만 간단히 먼저 보시면 저희는 미국 전문으로 투자를 하는 하우스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정책 실효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나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그 글로벌 금융 위기나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때 보면 미국은 아주 탄력적으로 금리를 낮춰야 될 때는 아주 탄력적으로 낮추고 또 높여야 될 때는 지난 2022년 3월 이후부터 보셨던 것처럼 아주 공격적으로 올리거든요. 이게 시장의 어떤 그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이 타이밍의 그 필요성에 따라서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 대응을 합니다. 그게 결국은 저는 되게 그 미국 경기 펀더멘털에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그래서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제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이죠. 미국 GDP가 지금 한 30조 됩니다. 29조, 30조인데 거기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75% 정도 된다고 그래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조 GDP 중에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103%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외의 어떤 이슈에 상당히 취약한 경제 구조인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내수 소비로만 경제를 3분의 2가 끌어간다는 거는 상당히 안정적인 경제 구조가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봐주시면 그 민간 경쟁력을 저는 두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가 M7이라든가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그런 회사들이 잘 나가는 이유는 결국은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도 반영을 하는 것이죠. 비슷한 그 지표를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그 인터내셔널 페이턴트라고 해서 특허 발원 지수를 보면 뭐 작아서 글씨가 좀 안 보이시겠지만 미국이 단연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수년 동안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 출신의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전 세계 민간 부분의 그 리더십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경제활동 인구도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또 보시면 우리가 자주 언급은 되진 않지만 노동 생산성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회색이 미국, 파란색이 한국, 검정색이 유로, 빨간색이 독일입니다. 독일의 노동 생산성은 계속 급전직하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유럽의 유로 지역의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는 추세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반면에 미국의 노동 생산성은 아주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경제 참여자들의 어떤 생산 퀄리티라든가 경제 어떤 질적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주식 시장도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시장 아니겠습니까? 배당 성향도 40% 이상이고 또 자사주를 매입하는 어떤 툴이 아주 탄력적으로 잘 작용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경제는 다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타국들이 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과 함께 타이밍에 시적절하게 공격적인 피벗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내수 펀더멘탈도 강하다라는 부분 역시도 배경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립니다. 한국거래소가 12월 4일 오늘 증시를 정상적으로 개장한다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은행도 오늘 임시 금통위를 열어 시장을 점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더 들어오는 대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이와 관련해서 재무장관 지명에 따라서도 우리 투자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 역시도 눈여겨볼 포인트인데요. 스캇 베센트를 지명하면서 베센트 랠리까지 이어졌었던 미증시였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될까요? 저는 딱 하나만 좀 포인트 아웃 하고 싶어요. 그 대선 이전 또는 대선 직후 결정되고 나서 투자자들 되게 불안해했던 요소가 이 트럼프의 어떤 종잡을 수 없는 레토릭, 뭐 정치적인 수사, 굉장히 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불안감이 많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번 트럼프 2기의 어떤 스타일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이다. 저는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맷 게이츠 법무장관이었던가요? 뭐 성추문 스캔들도 있고 자진 사퇴. 그리고 스캇 베센트 방금 언급해 주셨던 스캇 베센트는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했던 이유가 아주 극단주의자로 분류되는 분이 아니에요. 온건파고 보수적인 분이시고 뭐 이렇게 333 시스템을 주장하시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3%로 줄이겠다. 성장률을 3%로 유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 석유 생산을 하루 300만 배럴. 그러니까 굉장히 친시장적인 그러면서도 굉장히 시장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소로스 펀드 경력이 있으시고 월가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고 이런 분이 정말 그 경제 정책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장관의 지명을 실제로 트럼프가 했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USTR 중국을 잡자고 하는 미국 상무부 대표에는 아주 약간 극단주의적인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스타일만 딱 보시면 온건파와 좀 극단적인 이런 분들을 딱 이렇게 경제와 균형을 이룰 수 제대로 있는 배치를 한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런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반면에 이번에 그 예상외로 인선이 현재까지는 제외되고 있는 분이 피터 나바로라든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이 두 분은 뭐 제가 무역 차르, 데스 바이 차이나 이렇게 써놨었지만 아주 극단주의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인선에서 제외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극진적인 그 트럼프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레토릭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의 자정작용이 미국의 결국은 시스템의 한 부분이고 경제 또는 자본시장도 그걸 잘 반영하고 경제도 잘 무리 없이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